갑자기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미입니다. 이게 되게 카메라가 부담스럽네. 미르예요. 저에게 아주 큰일이 있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블로그도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블로그는 사실 옛날부터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협찬을 받아서 음식점을 가곤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스시집 체험단이 선정이 돼가지고 거길 가서 만나갖고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그 지역으로 출발하고 저는 집에서 이제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제 차로 그 지역을 출발을 했어요.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방금 나 차에서 펑 소리가 났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펑 소리만 난 게 아니라 펑 소리가 나면서 휘휘휘휘휘휘휘 하면서 막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 이상해, 차가 너무 이상해, 나 무서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바로 혹시 타이어에 펑크 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이러고 이제 계기판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 계기판 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타이어 불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아마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아직 계기판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계기판을 봤는데 멀쩡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멀쩡해 이러면서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1분 안 돼서 갑자기 공기압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빨간 색깔 항아리의 느낌표, 그게 공기압 불이잖아요. 갑자기 그게 들어오길래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들어왔다 하고 봤는데 공기압이 글쎄 그 조수석 뒷자리 공기압이 4인 거예요. 그때 예감했죠. 아 이건 절대 지렁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단단히 지금 펑크가 났구나 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다 가다가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는 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와가는 한 1km 정도, 도착지까지 1km가 남았는데 신호가 2개여서 한 2, 3분 걸리는 1km 그렇게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남자친구가 있는 데까지는 차를 끌고 갈 수 있었고, 남자친구랑 만나서 협찬 받았던 그 곳에는 연락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동차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어디 보험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현대카드를 쓰는데 현대해상이라 현대 할인받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현대해상에 얼른 전화해가지고 고장 수리 처리를 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펑크로 해서 불러갖고 이제 오셨어요.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갑자기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으로 연결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 보고 하더니 이거는 타이어 옆에가 찢어져서 공기압을 다시 넣고 땜빵을 씌워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가 8시가 넘은 상황이라 주위 카센터도 다 문을 닫은 시간이라서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 어떻게 하냐, 그럼 저희 집까지라도 차를 좀 견인을 해달라. 근데 우리 집이 여기랑 지역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집이 어디인지 물어봐서 집 주소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연결을 해주시겠대요. 10km까지는 견인이 무료인데 10km 이상 되면은 이제 1km당 2,2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현대해상이라서 그런 걸 텐데 아마 보험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처음 타이어 펑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루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희 집으로 차를 견인해 갔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 저희 집까지 27km가 들어가지고 17km에 해당하는 37,400원인가? 그거는 계좌이체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밤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그냥 37,400원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타이어 가게 가서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타이어 가게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렴하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수리를 했어요. 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원래 금호 이제 기본 타이어를 쓰고 있었고 14인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넥센이었나봐요. 그래서 넥센 중급형으로 바꿔주셨고 한 짝에 67,000원이었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47,800km 정도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타이어 4짝을 다 갈아버리자. 어차피 퇴직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아예 소진되면 그때 가서 타이어 바꾸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빨리 해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4짝 다 교체해서 268,000원 결제를 하고 4짝을 수리했어요. 근데 수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시 이제 견인을 불러가지고 거기 타이어 가게까지 견인해 주셨고 한 2-3km밖에 안 들어서 10km 내외여가지고 무료로 그거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요일날 무지출 데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아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지출 데이는 무슨 한 30만원 돈 썼어요. 견인비 37,400원에 268,000원까지 썼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으로 울었어요. 마음으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현장 사고에 대한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 그것도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새 제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도 하려고 하고 블로그도 하려고 하고 인스타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재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블로그는 제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책으로 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 최종 목표는 책 발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꿈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책 발간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쓰고 있고 여기저기 좀 홍보를 해야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부끄럽지만 유튜브에 얘기해봤습니다. 요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아니면 루게릭 아니면 스파크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 위주로 2018년도쯤에 많이 올렸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조금 그냥 이것저것 다 올려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데 대신에 조회수는 그만큼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동차 펑크가 나면서 대박! 이거 소재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 타이어 펑크 난 와중에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동영상을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 같이 보실게요. 다이렉트 보험 출동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긴급 출동이라 해놓고 지금 거의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네요. 맞다. 말하기가 무섭게 오네. 완전 주저앉았어요. 근데 진짜 열받았어요. 제가 긴급 출동 불렀으면 긴급인데 왜 빨리 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이제 2명이 지금 이렇게 30분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은 금방 오셨는데 어쨌든 긴급 출동이라고 해놓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또 자동차에 못이 박혀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제 차에 못이 박힌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되게 진짜 빨리 와주셨어요. 기사님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30분 걸리고 사실 처음에 배정받았던 기사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되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있어서 영상에 화가 다 녹아났는데 아무튼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네, 없어요. 이거 없는지 인정.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냐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애초에 나올 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 차는 요즘 차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차 트렁크 안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샀을 때. 그럼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남자친구는 옆에서 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결론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제 차는 실려가고 있어요. 뒷바퀴가 뻥끗나서 저런 비싼 차가 왔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끌고 가는 레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펑크가 날 경우에는 그걸로 끌고 갈 수가 있대요. 근데 뒷바퀴가 펑크가 나면 그걸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싣고 가야 된다고 해요. 이번에 처음 알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뒷바퀴가 펑크 났는데 그걸 질질 끌고 가면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차가 실려가는 걸 보는데 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새끼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 차한테 잘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차를 정말 더럽게 쓰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사람 탈 수도 없고 조수석도 아무도 못 타요. 그냥 저만 타고 다닐 수 있는 1인용 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청소를 열심히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맞춰서 하나 아니고 써야겠지? 내 차다.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제 제 차를 먼저 거기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이체를 해드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견인을 할 때 무조건 따라가야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몰랐나 봐요. 저희가 초밥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기사님 오시기 전에 초밥을 포장을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 초밥 때문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혹시 저희가 안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셨고 남자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동시에 그 지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라 차가 2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제 차가 실려가는 걸 본 거예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반가워서 이것도 소재 각이다! 이러고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타이어 교체하러 왔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차 다 갈아버리려고. 미안하다 차야. 내 앞으로 자리 잡게. 그리고 중간에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일반 그 끌고 가는 레카가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뒷바퀴가 펑크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끌고 가는 레카가 왔길래 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앞바퀴랑 뒷바퀴를 교체를 하셔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게 사람이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차를 끌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그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올리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타이어 가게에 도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짝에 26만 8천 원에 교환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 금액을 공개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제 후기를 올리는 거니까 이 업체를 뭐 소개해주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뭐 원고료를 받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거고 저처럼 혹시 타이어 펑크 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특히 밤에 펑크가 나면 진짜 노답이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그때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솔직히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한 거 저도 알고 있고 이제 편집 실력도 부족해서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재미난 영상, 다양한 영상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저의 솔직한 모습들 제 솔직한 생각이 담긴 영상들을 한번 열심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안전운전하세요. 진짜 솔직히 자동차 펑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는 거 아는데 아무튼 조심하세요. 저처럼 마음의 구멍이 날 수도 있답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